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로 몰리는 이유. 여기에 SBS 뉴스를 올려주셨는데요. 돈 먹는 하마 재앙됐다. 서울 노른장의 땅들도 스톱. SBS 8시 뉴스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어디에 재건축 단지가 나오면 건설사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서로 자기가 하겠다면서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공사비가 무려 43%나 치솟다 보니까 이제는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선뜻 나서는 건설사가 없습니다. 또 조합은 조합대로 엄청난 분담금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현장을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신반포 27차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한강 조망권인데도 지난 1월 시공사 선정 입찰에 건설사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고 이어진 2차 선정도 유찰됐습니다. 잠실의 이 아파트도 시공사 선정이 벌써 2번 유찰됐고 세 번째 입찰 공고를 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공사들도 이제는 뭐냐면 좋은 사업지를 이제 골라다녀요. 조합 입장에서는 시공사 모시기 힘들죠. 공사비 급등이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노른자 땅이라는 서울의 입지 좋은 재건축 현장들도 속속 멈춰섰습니다. 지난해 전국 재건축 평균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687만 5천 원으로 3년 새 43%나 올랐는데 서울은 이미 800만 원에서 900만 원에 달합니다. 가장 많이 쓰는 철근이 56.6%, 시멘트는 46.8%나 급등해 입찰해봤자 수익이 안 나니 건설사들은 몸을 사리는 겁니다. 조합이 생각하는 공사비랑 건설사가 생각하는 공사비는 사실 좀 잘 맞지는 않아요. 지금 공사비 그걸 맞추려면은 분양가가 엄청 또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분양이 그렇게 되면 분양이 잘. 궁여지책으로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에선 운송비 절감과 안정적 자재 공급을 위해 부지 안에 레미콘 공장을 설치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조합도 고민이 큽니다. 공사비 폭등에 가구당 분담금이 수억 원, 심지어 현재 살고 있는 집값보다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희망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한이 된 것 같아요. 그 분담금을 내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조합원님들이 많지 않다. 정부가 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당장 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꾀할 수는 없고 특히 그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로또는 옛말, 돈 먹는 하마가 된 재건축. 사업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사비는 더 올라 합의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뉴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하네요. 재건축 단지. 그래서 여기는 조만간 신도시도 건설사들 달려들지 못함. 검단이 거의 마지막 분양가 상한제 국가 신도시일 수 있음.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서울 막 이런 데도 미분양이 잔뜩 나오고 있어요. 지방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검단 신도시는 청약 분양을 했다 하면은 그래도 경쟁률이 자리 좋은 데는 뭐 100대 1 넘게 나오고요. 자리 나쁜 데도 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명품 검단 신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01, 102, 103역 개통되면 더 몰린다의 1표요. 3기 신도시 기다렸음 20년 후 입주할 뻔했네요. 계양 신도시 기다리려다 막차 탔습니다. 진짜. 100일 하반기 시운전 상반기 개통 브라보. 3기 신도시를 한다고 해도 분양가가 문제죠. 3기 신도시 분양에도 최소 7억부터 시작. 인천은 재건축 못함. 사업성이 안 나옴. 집값만큼 분담금 내야 함. 건축비 평당 1000만원 시대 도달함. 건축비만 9평 3억 4천임.
그러면 이제 땅값까지 하면은 많이 올라간다는 건데, 3기 신도시는 땅값 그 보상비가 땅값만 6억 5천이라고 합니다. 6억 5천. 그러면 건축비만 9평이 3억 4천이면은 9억 9천이에요. 그러니까 10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분양가 10억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 트렌드가 변함.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입지, 신축 여부, 입지가 엄청 나쁘지 않은 이상, 서울 구도심, 서울 신도심, 수도권 신도심, 신축에서 구축으로 이동, 거의 전무, 유일하게 교육 문제로 가능, 단기간 내 교통 개선 가능성, 위 조건들로 봤을 때 그나마 젊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저렴하면서도 신축인 곳은 검단이나 파주 운정이 거의 유일무이. 김포도 저렴하긴 하지만 골드라인 대체할 교통수단이 생기기까지 너무 오래 걸림. 따라서 검단이나 파주 운정이 다산의 턱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상승할 걸로 보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젊은 친구들 지하 주차장 연결되어 있고 지상에 차 없는 아파트 맛보다가 20년 넘은 구축으로 가는 게 쉽지 않죠. 직장이랑 좀 멀어지더라도 차라리 신축 살고 말지. 네, 교통이 좋아져 굳이 서울 구도심에 살 필요가 없고 요즘은 숲새나 공새 등 자연을 많이 찾기도 하죠. 검단은 원래 산이라 호호 좋지요. 근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서울은 안전하다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서울에도 지금 이제 재건축이 경제성을 잃어버려가지고 뭐 강남 한복판에도 지금 건설사가 하나도 입찰에 대들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서울이 있고 수도권이 있습니다. 현재는 검단 인천이 이렇게 있는데 인천에서 검단이 제일 싸요. 분양가 상한제라. 그리고 이제 파주 운정이 좀 싸고 그런데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영종도도 좀 쌉니다 지금. 근데 이게 입주 끝나면은 이제 싼 데를 찾아보기 힘들 거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도 몰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이제 오래됐잖아요. 검단 신도시가 만약에 30년 넘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근데 이제 이 건축업자들이 볼 때는 이거를 재건축하느니 수도권에 땅 많지 않습니까? 차라리 새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훨씬 싸고 남는 것도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건축 안 하고 새로 신도시를 개발한다 이거죠. 그러면 신도시는 그 새로 개발하는데 돈도 얼마 안 들고 남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재개발 안 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30년 40년 된 거 그냥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한 군데 앞으로는 제가 요즘 신간 부동산 책을 본 결과로는 앞으로는 신도시에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10년 정도 살다가 팔고 빠지는 거죠. 10년 정도 되면은 교통도 좋아지고 가장 빛나는 시기가 10년 정도라고 합니다. 신도시는. 그래서 장화 신고 들어갔다 구두 신고 나온다 그러죠. 그게 한 10년 정도 보고 있어요. 물론 동탄 같은 일은 한 20년 동안 계속 올라가지고 3억짜리가 20억 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특수한 경우고 한 10년 정도 본다고 합니다. 그럼 10년 정도면 집값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더 오를 가능성이 많지만 팔고 비과세로 일시적 2주택 갈아타기 전략으로 새 아파트로 이렇게 한 10년 살고 갈아타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요. 내년 5월이면 검단의 인천 1호선 연장 개통이네요. 인천 1호선 들어오면 101, 102, 103 역세권 단지들은 또 다른 가치로 평가받겠죠. 타 지역 대비 아직 저평가인 검단은 역세, 비역세 무관 6억대는 없어질 것이고 역세는 소형 6억 이상, 9평 8억까지는 안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예상이 GTX
공철 가속, 9호선 연장, 5호선 상황에 따라 우상향할 것 같고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는 최소 7억 이상이라고 보세요. 이거는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그 대지비랑 건축비가 나온 건데요. 대지비가 2억 1천, 그 다음에 건축비가 2억 8,9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그러니까 분양가가 갑자기 확 올라간 거죠. 5억 6천, 8천 막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20층 이상 보면은 84A가 2억 4,700, 3억 4천입니다. 건축비가 3억 4천, 대지비가 2억 4천, 그러면 5억 8,7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먼저 분양한, 작년에 분양한 롯데캐슬이고요. 이제 올해는 또 건축비가 또 올라가죠. 그리고 대지비도 자꾸 올라갑니다. 3기 신도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기는 뭐 3억 5천 이렇게 들었다고 그러는데 대지비가 그거보다 제가 알기로는 더 올라가지고 6억 5천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저 건축비 3억 4천인데 이것도 점점 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6억 5천에 3억 4천이면 얼마예요? 9억 9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10억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천인데 이 저 기본 그 대지비랑 건축비 합하면 10억이 된다? 그럼 이거 몇 명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능력이. 그래서 자꾸 이게 분양가 대지비 자꾸 올라가는데 분양가도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보시면 롯데캐슬하고 공공분양인 2편한 땅값이 2.5입니다. 2억 5천요. 그러면 계양신도시는 최소 3억 5천에서 4억 수준이라고 보세요. 여기는 최소 적게 잡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건축비는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봅니다. 계속 지연될수록 분양가는 계속 오를 듯 합니다. 아마도 입찰 못할 듯 합니다. 최소 7억 이상이라 다들 잘 생각해 보세요. 검시는 토지보상 15년 전에 한 거라 이 정도로 알고 있고 계양은 2배 비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지금 택지 개발을 이제 마치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마치고 이제 그 건설사, 분양 건설사를 모집을 했는데 한 군데도 입찰 안 했답니다. 이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 그래서 이거 취소될 확률도 있습니다. 아무도 입찰 안 했는데 어떻게 해 이거? 취소는 못 되겠네요. 그래도 택지개발, 토지보상에서 택지개발 다 하고 있는데 취소는 못 되고 이제 지연이 되는 거죠. 계속 지연이 되다가 그러면 지금 땅값이 미래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땅값이 지금 산 땅값이 좀 싸지겠죠. 다른 데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그때나 될까? 이거 빨리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댓글이 오늘 올라온 글인데요. 댓글이 2개가 달렸습니다. 이제 9억대로 키 맞추기 되는 형국. 그럴듯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신고가 디에트르 더 힐 40평 7억 7천 등 총 3건 매일 터지네요. 이 검단 신도시 신고가라는 게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단 신도시가 그만큼 싸다는 거죠. 인천광역시 서구 신고가. 그래서 검단 신도시 디에트르 더 힐 108 전용 108 평방미터인데요. 직전 최고가가 7억 4천이었는데 3천이 올라가지고 7억 7천으로 됐습니다. 이거 저 대장단지도 아니에요. 근데도 이렇게 오릅니다. 검단 신도시 8학원 보타닉 파크. 이것도 대장단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84인데 6억 5억 8천이
최근 직전 최고가였었는데 2천이 올랐습니다. 검단 신한 인스빌 오반포스트, 이것도 대장단지 아니죠. 근데도 94형인데 5억 6,200으로 2,200이 올랐습니다. 파라곤 보타니파크는 2월 28일 로열 17층이 5억 8천의 신고가를 찍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6층임에도 6억으로 신고가 갱신했네요. 인천 1호선 개통이 1년 남았음에도 추세가 좋아 분위기 고무적입니다. 지금 문득 생각난 건데요. 이게 서울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포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강이 서울 이렇게 거쳐가지고 한강이 이렇게 김포 따라서 가죠. 근데 이게 서울 시내 강남에서도 재건축을 지금 건설사들이 적자날까봐 못 대들 정도면은 서울에서 재건축한다는 거는 이제 나가리 되는 것 같습니다. 점점. 이제 규제 완화 뭐 어떻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막 이제 일시적으로 해서 어렵게 한두 단지 할지 모르지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울 한복판에 여기 재건축을 해놓으니 차라리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을 하면은 여기 한강 따라서 한강 그 조망을 가진 신도시들을 계속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 재건축 단지 안 하고 그냥 이 수요를 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신도시를 개발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도 슬럼화가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지방이나 수도권은 위험하지만 서울 시내는 안전하다 그랬는데 지금 강남에도 재건축이 안 되는 거 보면은 서울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재건축을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리모델링 하는 수밖에 없어요. 리모델링 집집마다 얼마씩 걷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 어디서 나오냐? 이거 비용 빼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단지도 집집마다 분담금이 몇 억씩 막 내야 되는데 집값보다 더 많이 내야 되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버팁니까? 그 현찰이 그렇게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이게 김포가 서울 편입이 되는 게 이게 빈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포랑 이면이 딱 맞닿아 있는 검단구도 좋아지는 거죠. 서울 편입이 안 된다고 해도 서울하고 딱 맞닿아 있는 도시가 되는 거죠. 검단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편입이 되든 안 되든 이 검단구는 앞으로 좋은 자리로 탈바꿈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검신은 신고가 안 터지는 날이 하루도 없네요. 신고가 매일 터지는 검신. 나이스. 신고가가 자꾸 터지는 이유가 서울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 져서 들어갈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바로 옆에 가까운 데 있는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싼 검단 신도시로 젊은 분들은 몰리는 거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북파 저층인데도 6억 드디어 찍었네요. 바로 옆 푸지가 7억인데 이상할 정도로 쌌죠. 세일 기간도 드디어 끝났습니다. 인천의 대표 검단 신도시가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네요. 이제 100일역 개통도 1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브라보. 아직 비과세 기간이 아닌데도 대단하네요. 잔금을 24년 9월로 마쳤겠죠. 안 그러면은 양도세 66%입니다. 와, 양도세 어마어마하네요. 더힐 드드. 더힐 40에 싸게 파셨네요. 싸다 싸. 더힐 복층인가요? 신고가로 올라온 더힐 18층이 복층이냐는 질문인가요? 더힐 탑층은 20층이라 18층이 복층은 아닌 것 같습니다. 18층 탑층은 없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서요. 복층 아닙니다.
더힐은 주변 환경이 너무 좋아요. 산 밑에 있어서 공기 좋고 조용하고 부럽습니다. 보타닉파크 저층도 6억이네요. 후덜덜